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공동 마케팅과 점포 활성화를 위한 내 맘대로 광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맘대로 광고 시스템의 개요와 모두 홈페이지 구축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시현이고요. 페이스북에서 김시현이라고 검색하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에스크몰 다 되어 있죠. 페이스북의 페이지, 그룹, 그 다음에 모두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이름, 그 다음에 스토어팜의 상호 모두가 에스크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크몰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물론 모두 홈페이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또 스토어팜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스토어팜은 한번 상호를 정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른 것들은 일부 바꿀 수 있지만 스토어팜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상호가. 물론 폐업을 하고 사업자를 다시 낸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페이스북의 페이지, 그룹, 앞으로 하실 모두나 스토어팜의 주소가 각각 다 다르다면 고객한테 알리는데 굉장히 힘이 들겠죠. 왜? 이 네 가지는 다 연동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공부한 지 꽤 오래되고 시스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ISO 인증심사기관에서 현대자동차 전사심사팀 등을 2번이나 했고요. 그렇다면 ISO 인증심사를 여러 업체를 했겠죠. 또 컨설팅, ISO 9001 컨설팅에 대한 것도 지금은 청정원입니다만은 제가 컨설팅 할 당시에 미원 순창 공장입니다. 그 순창 공장에 ISO를 받도록 인정받도록 컨설팅한 장본이 접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스템 어떤 조직에서 가게든 점포든 사업체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알겠죠. 조금은 알겠죠. 또 하나는 물론 그 심사를 하거나 컨설팅한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사는 전기전자, 건설, 자동차, 식품회사 여러 군 업종이 있고요.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색 공장도 있고 가전제품 공장도 있고 전자제품 공장도 있고 이제 인터넷 프로그램 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업종이 있었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둘이 하나라는 꼬치구이 체인 사업을 5, 6년 동안 제 손으로 광고를 해서 체인점을 모집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점포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개설해주고 그 업체가 잘 되도록 경영 지도를 해주고 해서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상남북도 일대에 53개 점포가 개설됐다는 것은 조금 나름대로 뭔가 있겠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대부분 사장님들은 매장을 갖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매장 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요즘 보면 상인회를 많이 가입해 있잖아요.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인회원으로서 또 상인회 조직으로서 공동 마케팅을 하죠. 그 공동 마케팅을 할 때 과연 사장님 개인의 업소는 얼마나 이득을 보셨는지요. 그리고 또 얼만큼 많은 홍보가 되셨는지요. 할인한다고 했는데 할인한 행사만큼 손이 많이 오셨던가요?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고객이 얼마 전에 우리가 명절이 지났죠. 어떤 고객이 특정 업소를 찾기 위해서 모바일로 핸드폰에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명절에 이제 누구나 웬만한 가정이면 떡을 하잖아요. 가래떡. 떡집을 찾아서 이제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사러 가려고 하는데, 주문하거나 뭐 떡집을 우리가 맞춘다 하죠.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해놓은 것을 조금씩 사갖고 오거나 하는데, 물론 마트에 가도 떡국이 있습니다. 떡이 있지만,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시중에 파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떡가래를 찾지 않는 좀 다른 떡을 찾겠죠. 실제로 우리 한국 국산 쌀로 원료를 해서 떡을 만든 집을 찾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면 그 떡집을 찾았을 때 우리 물론 그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있는 업소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는 나옵니다. 뭐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있고 상호 있고 나오는데, 그것만 달랑 있는 업소가 어떤 업소 딱 들어가니까 무슨 떡집 해놓고 탁 간판도 보이고 이미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주인 얼굴도 보이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드는 과정도 영상으로도 보이고 또 뭐 국산인지 수입인지 쌀이 들어오는 우리가 내가 매입한 쌀이 어떤 쌀인지 라벨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쌀로 이제 가루를 내서 떡을 하는 과정, 일과 일련의 과정이 보이고 쓰는 과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이 포장 단위별로 얼마라고 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고객이라고 지금 어느 가게에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상세한 정보가 있고 안내가 되어 있는 그 업소를 찾아가겠죠. 그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떡집에서 사용하는 쌀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또 우리가 만든 떡은 오늘 만든다면 며칠간 이틀 내일 모레까지 판매한다든지, 예? 어떤 식당의 업소도 그렇잖아요. 저녁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100그릇만 판다. 그럼 100그릇을 딱 팔고 나면 오후 6시에 100그릇이 팔릴 때도 있고 5시에 팔릴 때도 있고 4시에 팔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전략적으로 4시까지 딱 팔아보니까 100그릇 다 나갔다. 그럼 땡 하고 엽소를 접는다는 업소가 있죠. 잘 되는 업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게는 떡을 만들어서 오늘 만약에 만든 떡이라면 내일 모레까지 보관하고 이러한 방법을 보관하고 이러한 언제까지 판매를 한다. 그 판매 기간, 그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우리가 먹든지 다르게 활용한다라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더욱더 고객은 신뢰가 가겠죠. 또 하나, 우리 집에서 만든 떡은 사가지고 가면 며칠간 보관을 어떻게 하면 며칠간 보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끓여 먹으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레시피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명절 같은 데 떡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속되면 주문한다고 그러죠. 한 말 한다든지 두 말 한다든지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또는 물론 10kg, 20kg 이렇게 정해도 됩니다만, 주문을 했을 때 택배가 가능한지, 몇 킬로까지 주문하면 택배해 주는지, 아니면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면 굳이 그 점포를 가지 않고도 전화상으로 또 웹상으로 주문할 수 있겠죠. 전화로 주문도 할 수 있지만 요즘 제가 오늘 앞으로 말씀드릴 네이버 모드와 스토어팜을 잘 연결하면 바로 즉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객이 주문하면 그 주문 메시지가 여러분 사장님 가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날라오죠. 그러면 어떤 분이 쌀을 몇 킬로짜리 어떤 포장을 주문했다. 언제까지 갖춰주겠다. 이게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매장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흔히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 마음대로 광고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노점 장사이기 때문에 그하고 관계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노점 장사 하시는 분들, 특히 오일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더 절실히 필요한 시스템이 바로 내 마음대로 광고 시스템입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오일장 사업장일 경우에 지역이 한정된 고객들이 아닌 지역마다 5군데, 오일장을 다니니까 최소한
5개의 지역은 가겠죠. 5개의 지역의 고객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평지방에 양평시장에 간다고 봤을 때 양평시장에 갔을 때 만나는 고객들 또는 모란장에 오는 고객들이 다 다르듯이 지역에 내가 갈 때마다 어떤 특정한 상품을 가져가는 것을 미리 주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려고 이번에 영업하려고 장사를 가기 위해서 이 상품을 준비하다 보니 아주 좋은 상품이 나왔다. 이 상품은 이거 양이 요것밖에 없는데 이 상품을 여러분들 내 고객한테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 상품을 미리 예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값을 싸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만 준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해당 지역 고객들한테 미리 알려줄 수 있다면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의류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옷은 패션이 항상 바뀌죠. 이제는 겨울 옷은 들어가고 봄옷이 나올 시절이 됐습니다. 오늘 벌써 입춘이니까. 봄옷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패션 일회랑키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가서 도매시장에 가서 이렇게 옷을 보니까 요러요러한 옷들이 참 좋더라. 그걸 영상으로 찍어 온다든지 이미지를 찍어 와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미리 주문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해당되는 그 옷의 패션에 그 다음에 사이즈에 가격이 나와 있다면 미리 주문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재고를 안지 않고 10벌이면 10벌, 20벌이면 20벌만 딱 준비해 가면 되겠죠. 그럼 맞춤 고객한테 맞춤 판매가 되겠죠. 어때요? 그래도 이 내 맘대로 광고 시스템이 필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그냥 준비해서 가면 팔리는 것도 있고 안 팔리는 것도 있겠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편의점 장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이 매출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마트는 가면 매장에 그 상품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편의점 그 좁은 공간에 매출이 계속 상승한다는 건 뭡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품목들만 갖다 놓고 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많이 1000가지 상품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우리 매장에서는 진짜 잘 나가는 상품 100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 매장도 적게 들고 매장 이 장수도 적게 차지하고 자금도 적게 들고 마진도 보고 높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맞춤식 즉 고객과 내가 서로 이렇게 맞춤식 고객 판매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저 식당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약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약 손님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서비스 잘해줄 수 있다면 계속 고객이 늘겠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약 받는 거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 사장님 오늘 만약에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분 가게를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해봅시다. 과연 오늘 평상시에 하던 똑같이 매장에 장사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뭔가 다르겠죠. 왜? 고객의 대상이 다르니까. 아마 청소 한 번 더 하고 내가 옷도 좀 챙겨 입고 할 거예요. 바로 영업은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특정 기간 여러분들이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각 그 상인회에서 영업을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동네 손님이 아닌 외부의 손님이 얼마나 유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 고객들 좀 더 유치를 하고 내 점포에는 얼마나 손님을 더 많이 끌어들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뭐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비즈니스는 마케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즉 사업의 흥망성쇠는 마케팅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마케팅은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이 말씀에 공감이 가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결국 사장님의 마케팅 방법 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책자 광고. 특히 배달업을 주로 하는 업소는 이 책자 광고를 많이 이용했을 거고요. 옆에 보면 크게 보이는 이미지가 있죠. 길거리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몇 사람이나 보고 눈여겨보고 전화번호를 적어가고 찾아갈까요? 물론 특별하게 관공서, 식당 납품하는 업소는 뭐 가까운 곳에 도매시장이 있다니 갈 수도 있겠죠. 또 벼룩시장, 교차로, 전단지, 버스 광고, 택시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엄청난 광고 좀 모델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려면 쿠폰 이북 하나 하는 이용하는데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고정적으로. 마찬가지로 어차피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은 들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도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 끌려가는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 즉 SNS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마케팅 수단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한 홍보 SNS 시대의 홍보 마케팅 수단의 필수 시스템이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 점포, 내 가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홈페이지인데 우리 네이버에 모두 그리고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게를 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구를 이용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홈페이지 하나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또 만드는데 비용도 들지만 운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노력을 하면 내 스스로 홈페이지를 내가 수시로 바꿀 수 있고 내용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네이버 모드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내 점포의 상호, 위치, 종목, 상품 정보, 기타 가격 정보가 딱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다면 고객이 검색했을 때 보면 찾아오기 쉽죠. 그러면 여러 업체 중에 내 업체가 좀 더 정보가 많다면 내 업소가 선택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네이버의 모드와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만들어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판매를 위한 도구가 바로 네이버의 스토어팜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스토어팜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제는 결제까지 바로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결제 수단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보만 넣고 내가 상품 입력만 다 하면 자동으로 핸드폰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떡집에 명절 밑에 떡을 10kg, 10kg, 20kg, 20kg 주문하고 싶다. 바로 그 자리에서 네이버에 딱 스토어팜에서 올려져 있다면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거죠. 결제가 딱 바로 떨어집니다. 자, 그 스토어팜이라는 도구. 또 장사를 하면 오프라인 장사를 하든 매장 장사를 하든 사이버 공간에서 장사를 하든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매장 영업하신 분들은 평소 오는 고객들한테 친절해서 나를 기억하게끔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점주가 고객들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내 점포에서 알리는 것도 있지만 나를 알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나를 알리는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페이스북에서는
개인 계정, 페이스북 개인 계정, 또 나아가서 그룹을 통해서 카페 활동처럼 많이 하면서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나를 알릴 수 이미지 제거하고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블로그, 그 다음 페이스북 개인 계정, 그룹이란 도구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기간에 또는 평상시에 내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특정한 상품에 있어서 내가 일시적으로 어떤 상품을 동시에 많이 판매를 해야 되겠다. 광고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런 고객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분들에게만 광고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페이스북의 페이지라는 도구입니다. 이 네 가지를 동원하면 바로 내 마음대로 광고, 즉 맞춤 타겟 광고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광고는 원하는 고객에게 또는 원하지 않는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고객에게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맞춤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광고 시스템은 내가 보내고 싶고 알리고 싶은 정보를 또는 상품을 필요한 대상에게 지역이나 지역 광고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그 4대 일간지 큰 신문에 광고를 내고 했는데 여러분 지역 장사라는 걸 하시는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고객들한테만 홍보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역도 내가 한정을 시킬 수 있겠죠. 우리 매장에서 반경 1km, 1km, 5km, 5km 내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홍보 대상이 줄죠. 연령도. 그리고 내가 만든, 내가 취급하는 상품은 주로 주고객이 주부다. 그러면 남자나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겠죠. 여성들한테 주부라는 어떤 20대 후반에서 예를 들어서 50대 후반, 60대까지 주부들한테 보내줄 수 있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하면 또 광고 비용도 적고, 광고 대상도 적고, 그러다 보면 아울러 비용도 적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 날짜나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 상품을 홍보하는 데 대해서 고객들은 주로 몇 시쯤에 잘 볼 거다라는 타겟팅 고객 시간을 직장인들 대상한다면 주로 언제입니까? 출근할 시간 아니면 퇴근할 시간, 점심시간 이 3시간, 3가 타임에 주로 광고를 때리면 보내주면 그때 잘 보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용, 광고비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하루에 내가 광고를 어떻게 하든 한 하루에 5,000원만 쓰겠다. 하루에 10,000원만 쓰겠다. 그걸 일주일간 쓰겠다. 이렇게 다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내 마음대로의 광고의 특징이죠. 그래서 특히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시스템은 기존의 검색 광고처럼 고객이 검색해야만 나를 알릴 수 있는 광고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나와 내 점포를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타겟팅이 가능한 환상적인 마케팅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